첫째 아이는 하루에 엄마를 1000번쯤 부르고 둘째는 안고 먹고 잘 때 빼면 대부분 소리를 꽥꽥 지르거나 계속 징징거립니다. 아기가 몇십 분씩 악각되면 정물이지 머리가 빙글빙글 돌면서 어지러워지고 신경이 뾰족해지더라고요. 그럼 별일 아닌데도 저도 버럭 소리 지르고 또 화도 내게 됩니다. 대부분의 엄마가 그렇듯이 말이죠. 주변 엄마 열에 한둘쯤은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먹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저는 해결책으로 맥주를 하루에 한 캔씩 마시는데요. 맥주를 마시니 정말 거짓말처럼 곤두섰던 신경이 가라앉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아기들을 보면서 그냥 허허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효과 좋은 건 좋은 거라고 치는데 이렇게 매일 술을 마시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서 말이죠. 신경안정제를 저도 복용해야 되는 걸까요? 맥주를 마셔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TV에서 많이 나오는 소아 청소년 정신과 선생님 아시죠? 우아달 같은 데 나오시는 분이요? 네.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제일 좀 권위 있다고 얘기하는데. 오은영 씨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오은영 교수님 맞으세요. 아주대학교에 계셨다가 나가셨는데 그분이 쓴 책을 이렇게 보면 어른들이 애들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욱 하면서 화를 내는 거를 애들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한대요. 그냥 화내는 것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정서적으로 아주 피해를 입힌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 지금 몇 시야? 왜 앉아? 근데 걔가 시계를 볼 줄 모르는 애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리고 뭐 컵에 있는 물을 그냥 바닥에 쏟거나 뭐 이렇게 어항을 잡아뜨리고 이걸 물이 있어서 이것을 잡아뜨리면 물이 빠져서 엉망이 된다. 그런 걸 모르는 애인데 엄마들은 너 그거 왜 엎었어? 막 화를 내죠. 이해할 수가 없겠네요. 애기 입장에선 그게 뭔데? 아직 그렇게 되면 뭐 주워 담을 수 있거나 그런 거를 알지 못하는 나이기 때문에 그거를 화내고 버럭하고 화냈을 때 애기한테 오는 정신적인 문제만 생기지 그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애기는 그렇게 폭력적인 형태로 자기한테 왔기 때문에 똑같이 화를 내고 집어던지고 하는 나도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 내 맘대로 안 될 때 화내고 소리 지르고 던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욱하고 화를 내지 않는 부모의 인내심이 먼저 뒷받침이 사실 돼야 되거든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게 욱하고 화를 내서 득되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근데 이분도 아마 그건 아실 것 같아요. 알아요. 아시는데 그게 마음이 내 몸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네. 계속 울고 보채고 뭐 애는 엎고 뒤집고 이런 거가 사실은 안 되기 때문에 엄마의 안정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소아 청소년 문제로 같이 오는 엄마가 있을 때 엄마가 안정을 찾아야 애가 안정을 취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술을 먹거나 약을 먹어서 본인이 안정되는 방향 아주 그레이십니다. 아니에요. 저는 술은 완전 반대예요. 저는 신경안정제는 뭐 두 분 선생님이 말씀 주시겠지만 제가 이걸 작년에 해봤거든요. 그래요? 한번 들어봅시다. 재작년이구나. 재작년 여름 그 무렵에 뭐 날도 덥고 일도 힘들고 그래서 정말 매일 맥주를 한 캔씩 한 넉 달은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날은 괜찮죠. 일단 시원하고 기분도 풀리는 것 같고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은데 건강이 조금씩 계속 나빠져서 제가 별로 중학교 때도 여드름 안 났는데 피부가 정말 뒤집어지고요. 건강이 그때부터 급격히 좀 안 좋아지는 느낌이 확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끊고 지금은 뭐 일이 있을 때만 조금 마시는 정도로 줄였는데 이러다가 뭐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이래서 알코올 중독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도 들었고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생생하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사실 출산 2번 하고 임신하면은 우선 10개월간 술 못 먹고 또 모유 수유하느라고 또 1년 동안 술 못 먹잖아요. 그래서 2년 정도 못 먹고 나면은 엄청나게 술 먹고 싶거든요. 안 먹고 나면 덜 땡기던데. 아니 그래갖고 저는 모유 수유하면서도 맥주를 안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뭐 무알콜 맥주부터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알코올 맥주로 이행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맥주 먹고 1시간 후에 수유하면 괜찮다, 2시간 후에 수유하면 괜찮다 그래가지고 아이
아이한테 약간의 죄책감을 가지면서 수유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의 그런 욕구도 기본적으로 있는 건데 너무 집안 살림과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분명히 뭔가 그런 스트레스를 탈출할 돌파구가 필요해요. 그럼요. 저도 그래서 맥주를 매일 한 캔씩 마셨었어요. 그러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육아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의 엄마들은 비만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겠죠. 예. 뭐라도 풀어야 되니까. 그렇죠. 스트레스를. 그래서 저는 이분이 신경안정제가 좋냐 아니면 맥주가 좋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판단해달라고 이렇게 문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정답은 없지만 저는 맥주를 드실 수 있는 상황이면 드시고 다음 날엔 와인. 다음 날엔 소주. 이게 신 교수님이 가정의학과 전문 신 교수님께서 지금 아니요 그래도 거고요. 맨날 마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비만 강의를 할 때 저희가 그러니까 우선은 음주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주를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정신 건강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비만에서는 이 한 잔의 칼로리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막걸리나 맥주가 칼로리가 높고 와인이나 소주나 보드카 이런 것들이 칼로리가 낮아요. 그나마.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하이 칼로리의 음주만 드시는 게 아니라 골고루 돌려가면서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애주 느낌인데 애주가 아니 만약에 네. 술을 못 드시는 분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은 꼭 스트레스의 돌파구를 술로 찾을 필요는 없죠. 정말 그리고 신경 안전제 정말 그냥 뭐 대놓고 여쭤보게 신경 안전제 괜찮아요? 계속해서 드셔도? 우리 아주 베이직한 안정제 같은 경우 해피드러그라고 해서 쓰는 아주 소량의 그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소량을 조금 드셔보시고 제가 볼 때는 판단해서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아 스트레스가 평생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게 해결이 될 때 약도 같이 끊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 1년 이상 장복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때 조금 해도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신경쇠약 부분에 본인이 걸려서 아기한테도 영향하고 본인한테도 영향을 가는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약으로 교정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 그 아나운서 동료 중에 이 정말로 신경이 너무너무 날카로워져서 내일에 생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잠을 못 자고 온몸이 경직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그 약간 뭐랄까 어깨가 살짝 삐끗했었는데 근육이완제를 처방받았었대요. 근데 근육이완제를 먹었는데 그날 엄청나게 잠을 편안하게 잘 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서 약간 이렇게 돼도 뭐 좋은지 모르겠지만 생방이나 아니면 정말 많이 신경이 쓰이는 방송 전날에 잠자기 전에 근육이완제를 먹고 자면은 좀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심리적인 부분도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한 번의 좋은 경험 때문에 내가 이거 먹으면 편히 잘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어떻게 위로되는 어떤 포인트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그거는 여러 가지 포커스가 같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근육이완제로 사실 잠 잘 드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 케이스에 할 말이 많아요, 사실.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술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만의 스트레스를 탈출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어야 되거든요. 적어도 하루 24시간에서 23시간 동안의 가정과 아이를 위해서 바친다면 1시간 정도는 나만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23시간 너무해. 근데 나 지금 정말 깜짝 육아는 놀랐어. 그래요. 가족들이랑 같이 23시간 있으면은 언제 낄지도 모르고 이거는 24시간 당직 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왜 이 케이스에서 아빠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는 거죠? 빼먹으셨겠죠. 이분이 그냥 이건 느낌인데요. 그래서 느껴지는 게 그냥 굉장히 착하고 막 남한테 싫은 소리 못 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고 이해를 하시고 남편에 대한 원망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저도 신 교수 얘기에 좀 보태면 꼭 술 아니어도요. 그게 커피가 될 수도 있고요. 겨울이면 진짜 좀 생뚱맞긴 한데 티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술 덜 마시면서 그런 걸 좀 좋아하게 됐거든요. 더. 근데 저는요, 제가 한창 아주 긴장도가 높은 일을 몇 년간 해야 됐을 때, 잘 아는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자기는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가끔씩 뭐 항우울제도 먹고 수면제도 먹는데요. 그래야 삶에 김을 좀 뺄 수 있는 구멍을 뚫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수원 아나운서는 뭘 하시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전 아무것도 그중에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술도 담배도 안 하고 약도 안 먹고.
그 정말 생각해 보면은 그때 저의 삶의 질이라고 해요. 삶의 행복도 만족도라고 해도 그게 정말 현저하게 낮았었거든요. 그 무엇으로도 뭐 한창 올라와 있는 기임을 뺀다. 뭐 술, 약. 그거로도 안 되는 그게 있는 것 같고 이분 같은 경우도 아기를 어디에 맡기거나 누구에겐가 정말 좀 이렇게 도움을 청해서 완벽하게 육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지 나머지를 뭐 술을 마신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이거는 정말 너무 대증요법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반창고 붙이는 효과인 거고요. 사실 그 약을 먹는다는 것도 그렇게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근본적인 그런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약이 아닌 다른 것들로 분명히 대체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열심히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6개월, 30개월이어서 많이 힘드시겠죠. 근데 그래도 희망적인 거는 좀 더 지나고 애들이 커지면 돌 지나고 하면은 애들이 밤에도 잘 안 깨고 그렇게 되면은 좀 더 본인이 수면을 취할 수 있고 또 애들 재우고 나서는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시기가 조만간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0개월이면 어린이집 보내죠. 이 정도면. 저희 애기가 24개월인데 지금 어린이집을 뭐 돌 때부터 다니고 있으니까요. 지금 방학이라 더 힘드시대요. 어린이집 방학이라 연말에. 그렇구나. 예. 저희 애기는 어린이집 방학이어도 당직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보내고 있고요. 첫째도 유치원 방학이지만 당직 선생님한테 계속 맡기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애기 잘 크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이 예. 어머니도 좀 기운이 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왜 애기 어디 좀 일찍 맡기거나 이런 예. 거에 대해서 좀 마음 아파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요즘은 그럼요. 애기 애들도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합니다. 그럼요. 저희 애기들은 직장맘에 다 적응을 해가지고요. 엄마 아침에 엄마 출근할게 안녕. 엄마 일하러 갔다 올게. 그러면 잘 가 안녕. 적응하기 나름이에요. 예. 아주 쿨하게 엄마를 네. 보내줍니다. 사실 제 둘째가 4개월, 지금 한 30개월 돼 있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네요. 네. 여기 사연 주신 분 어머니 애기랑 비슷해요. 우선은 어린이집에 맡기는 순간 많은 편안함이 찾아올 겁니다. 네. 예. 가정의 가정의 평화가 찾아와요. 가정의 평화. 국가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네.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그 사이에 오후에 이제 애기들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둘 다. 그때는 또 쉬었기 때문에 또 충분한 에너지가 납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뭐 술도 괜찮고 약도 괜찮다고 얘기한 거는 남용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런 방법으로 탈출구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6개월, 30개월 봐주는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위탁도 해보고 자기 여유를 좀 찾아보면 자기가 또 여유가 생기면 또 기분이 많이 좋아져서 애들한테 잘 해주거든요. 네. 충분히 이거는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이거는 엄마의 그런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요. 어느 엄마나 그런 상황이 되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애들 혼자 보면서 그렇게 너무 힘들어지면 몸도 힘들어지면 성질 나더라고요. 정상 반응입니다. 정상 반응. 예. 그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라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서비스 이용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글만 봐서는. 여가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요? 네, 이거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그 소득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저렴하고 꽤 믿을 만한 선생님들이 오셔서 아기들 뭐 시간 뭐 하루에 몇 시간씩 봐주시는 서비스인데 주변에 뭐 가끔 이제 지원자가 워낙 많아서 좀 대기를 해야 될 수는 있는데 사용하신 분들은 대체로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이런 서비스 좀 이용하면서 자기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우미가 집에 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지역마다 센터가 있어갖고 거기에 맡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보육 반장이라고 있거든요. 그 보육 반장한테 전화를 하면은 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움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연결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어디에 전화를 하고 어디를 알아보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마포구에 사니까 마포구 보육방장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뭐가 나오더라고요. 관련된 보육광장? 반장. 보육반장? 예. 네. 그래서 네. 그 지역에 담당 반장이 있는 거죠. 그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인프라에 대해서는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서 이게 주체가 어딘가요? 왠지 정부예요? 마포구만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다 예, 정부에 있어요. 다 네. 있고요. 그건 정부에서 시스템을 갖춰 놓은 거고 네.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인프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맞춤으로 좀 추천도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육아의 문제는 이제는 그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가 그럼요. 됐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제도들을 많이 알아보시고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와, 정말 흐뭇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돌봄 서비스 하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하는 것 같네요. 아무튼 보니까 보육 반장이라는 프로그램이요. 네, 찾아보셔서 챙겨서 그 혜택 받을 수 있는 거는 꼭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그런 것들 다 알아봤겠어요. 그러게요. 숨구멍이 있어야 사람이 살죠. 예, 어떻게 24시간 애기만 보고 살아요. 이거는 너무 비인간적인 겁니다. 그 오은영 선생님 책 있잖아요. 욱하지 말라라는 책을 보고 저랑 와이프랑 절대 화내면 안 되겠다 라고 하고 애기한테 케이크를 사가지고 와서 야 케이크 먹자 했는데 애가 케이크를 손을 끝까지 집어넣은 거예요. 케이크 안에. 바로 동시에 터져 나왔거든요. 이거는 책 읽고 난 다음에 다음에 곧바로 책 읽고 나와서 절대 그러지 말자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 사태 바로 또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마음과 이성은 좀 다르지만 그렇게 잘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승질 나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본인한테 안 좋으니까 좀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간에 두 아이의 엄마 화이팅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써주신 글 중에서 뽀얀거탑을 더 애정하는 이유는 의료계의 시스템에 대한 자주적인 비판을 꼭 첨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우리 뽀얀거탑 하면서 우리 뭔가 의사를 옹호하는 거나 아니면 너무 국민의 입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면서도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자주적인 그런 시각을 더 키워야 되겠다라는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와, 참 흐뭇하네요. 역시 2018년에 뽀얀거탑의 방향은 이쪽으로 가는 걸로 하시죠. 예. 역시 의협 대변인 출신의 다르죠. 다르네요. 1년 후엔 주동찬 기자가 오겠죠? 예, 미국에서 얼마나 잘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자, 여러분의 건강상담 파트너 뽀얀거탑입니다. tower@sbs.co.kr입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건강 관련한 보건 관련한 여러 가지 궁금증 해결해드리겠습니다. tower@sbs.co.kr 메일 계정이거든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익명 처리 확실하게 해드리고 있고요. 가장 최신의 정보 그리고 감정임이 훅 들어가 있는 그런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